정치 낭인에서 거물을 꿈꿨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단계 사업까지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노사모에서 박사모, 그리고 정의당에서 문재인으로 정치권으로 기웃거린 드루킹의 노림수, 그리고 또 드루킹이 뭐 경공모 안에서는 경제 뭐죠? 생각이 참 하여튼 희한한 위한 모임. 공진화. 공진화를 위한 모임. 같이 잘 살아서 발전해보자. 예. 공진화 모임. 경공모 안에서 물품 다단계 사업을 왜 했는지. 요 두 가지를 좀 짚어주시길 바라면서 카멜레온이었던 것 같아요. 드루킹은. 정치 낭인에서 괴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 노사모를 지지했던 99년 필명 뽀띠로 활동합니다. 직장인이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만난 적이 있다. 99년에. 그리고 포항에서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초기 멤버로 참여했었다 하는 것이 이력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9년 들어서 필명을 드루킹으로 바꿉니다. 2009년 들어서 드루킹으로 필명 바꾸고 블로그는 드루킹의 자료 창고다 이렇게 바꿔놓고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란 사주풀이를 박사모에 전달을 시도하며 이번에는 또 박근혜 지지에 나섭니다. 그러다 일이 잘 안 풀리니까 2014년 정의당 지지로 돌아섭니다. 이때부터 거물급 인사들에게 접근을 시작해서 초청 강연회 같은 대외 행사에 참여하면서 2014년 6월 노회찬 의원을 접근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연회 와주세요. 이래서 초청을 하면서 이제 친분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 혼자 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2017년에는 이제 민주당에 복귀해서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경선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하고 문 대통령 당선 최측근 김경수에게 인사청탁을 하기까지에 이르러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예. 또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우선 비누를 팔고 유산균 음료를 팔고 파키스탄 원당까지 팔고 이렇게 다단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경공모 회원인 한방학과 교수가 시중에 파는 유산균 음료 전부 설탕 성분이고 이 음료는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좋아요 이러고 팔고 무역업자는 또 파키스탄 원당을 들여와 이게 아주 보통 원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또 팔았고 돈 남겨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루킹 회원들 상대로 비누 팔고 건강음료 팔고 파키스탄 원당 팔고 이래서 월 1억에서 2억의 수입을 올렸다는데요. 그리고 경공모 재정 상황은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겠죠.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밝혀진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실 날짜를 기억 못했는데 네. 그 사진 보고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그 경진모 거기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삼성 엑스파일 직후에 강연 많이 다닐 때였습니다. 일주일에 그렇죠. 뭐 두세 번 이상 다닐 때였는데 그때 강연을 한 기억이 있고요. 200만 원 건은 이번에 사실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 하던 분에게 네. 경공모 회원이라는 이유로다가 이제 수고비를 두 차례 걸쳐서 입금했다고. 100만 원씩 두 번 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 벌금까지 받았더라고요. 경공모 쪽의 회원이. 그 당사자, 돈을 받은 당사자, 네. 돈을 준 사람 등이. 네. 근데 그 자체를 갖다 저는 처음 알았고, 저만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 우리가 다들 의안이 벙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원봉사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불효한 사람도 있긴 한데 인터넷 실검상 이제 1위에 뭐 순위 안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경공모가 세상에 드디어 알려진다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일들도 있고 채팅방에서 엄마니 파드메훔 쿵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쓰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중에서 누군가 여론이 뭐 좋지 않으니까 이제 파워블로거로서 써왔던 글들을 오픈해서 이제 그 경공모를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이미지 전환도 좀 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의비하고 물품 판매 대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프라인 강의가 3만 원이고 온라인이 2만 원이니까 9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9만 원. 친환경 비누, 뭐 주겸이라든지 그 원당,
수입해서 파는 것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을 이제 뚫을 것이다. 뭐 일단 그 다음으로는 안희정 쪽을 이제 줄을 대려고 했었고 실제로 강연도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이쪽도 정치인들이 뭐 그래서 자한당 쪽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형태까지도 얘기가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회원 인터뷰는 김현정 뉴스쇼에 나간 내용인데 자막에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것만 좀 정정을 해드리면서 정의면허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드루킹은 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드루라는 말이 드루이드라는 말을 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드루이드가 이제 켈트족에 있어서의 점술가나 마술사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느릅나무 출판사인데 제가 느릅나무라는 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네. 해리포터의 말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지팡이가 느릅나무로 만들어진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술적이고 초현상적인 예. 그런 부분들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보면 자미두수나 뭐 이런저런 송화 비결이나 그런 것들 또 심취를 갖다가 했고 예. 그런데 제가 재밌다라고 생각한 것이 당랑규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를 잡아먹을 꾀꼬리가 쭉 되어 있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가 당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애당초 그 매미가 앉아있던 나무가 또 느릅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는 많이 해서 사람 홀리려고 차명인 전 의원. 그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가지고 틀린 얘기들이 나와도 제가 넘어갈까 고민했는데 하여튼 두 마디만 해놓을게요. 그 드루킹 인사를 청와대에서 만난 이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 만나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통과로라도 만나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이 친박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의도가 있는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 확인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 최근에 드루킹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최근까지도 상당히 친문적인 행보를 보이고 처음부터도 어떤 상당히 이제 일정하게 그 좌파적인 그런 언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처음이 언제인데요? 하여튼 2016년 듣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박사모 왔다 갔다 한 건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컨대 너무 멀리 잡은 그러니까 거죠. 옛날 것까지 다 해서 너무 그런 괜히 거는 뭐 이제 물타기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차근히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드루킹이 이제 도둑고양인데 한국의 정치판이 드루킹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무슨 밀가루, 고무신 때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여론이 어떤 여론이 돈이니까요.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거죠.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상당히 여론 조작으로서 그 기술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그래서 한국 쪽 정치판이 드루킹을 괴물로 만들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데 비누 장사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이래요. 이 비누 장사 가지고 연 11억을 못 대요. 무슨 2억 벌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고 연 11억을 하여튼 생돈을 쓰는 거는 제가 누군가에게 돈 받았다 재벌 그 2세도 얘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드루킹의 이중 장부에 불과하다. 비누 장부는 실제 장부는 따로 있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오늘 제주도 재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특별한 정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장모님이나 전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0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않고 컴퓨터만 해대더라. 애기 분유값도 다 우리 딸이 됐더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다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번다라기보다는 혹세 무민해서 사람들이 좀 모아서 벌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인의 영향력이나 본인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게 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될 만한 것 혹은 돈을 벌게끔 해주는 권력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레이더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 드루킹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 윤모 변호사하고 오모 변호사하고 사실은 친해요. 근데 그분들의 성향을
보아도 그렇고 그분들이 지금 드루킹 관련해서 자기들이 변호 맞는 것은 오로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공작한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생각한 것하고 예.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한 게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양 예. 박사님부터. 예. 매크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킹크랩이라고 그거는 그냥 서버에서 바로 쓰는 거니까 그것만 잠깐. 조이팔 있잖아요. 예. 아, 조이팔. 예, 우리 작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다단계의 그 희대의 사기꾼 진짜 죽었나, 안 5조의 예, 예, 그 예, 예. 조이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르죠. 자, 조이팔이 호객 행위를 하는 방식은요. 예. 투자 금액의 30에서 40%를 더 준다. 예. 그건 돈으로 꼬셨죠. 예. 그러면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예, 예. 드루킹 같은 경우는 나야. 나 이 정도 세. 네, 맞아요. 그거 노무현도 잘 알아. 예, 예. 노회찬도 오라고 하니까 오잖아. 예. 문재인 잘 알아. 예. 김경수 잘 알아. 예. 뭐 오사카 총영사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예.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고 그 호객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이후에 예.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의 정치 호객 행위를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시즌 2다. 아, 예.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종교적 분위기, 종교도 지도자 행사를 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데 있어서 정치적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라는 예. 측면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 정부 안에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기 밑에 단계를 뭐 7단계 만들어 놓고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사실은 돈을 내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드루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루저, 패자 같은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특히 이제 아까 장모 이야기도 보면은 뭐 아이 분유값 한번 벌어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은 예언자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착각하면서 문제는 대부분 권력과 돈 중에 하나만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권력과 돈을 다 노렸다. 예. 그래서 자리를 남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엔 본인도 정치하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또 다단계라든가 이런 걸 사업을 통해서 돈까지 버리는 이런 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카멜레온 이런 게 이제 새로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가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초에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을 했다는 사실과 이 사람이 계속 뽀띠라는 필명과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어떤 글을 써왔냐를 딱 보면 아는데 예. 분명하게 다른 쪽으로 글이 간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중간에 박사모 이런 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지금 저 제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뭐 나란 일 하겠다는 이 참 염치 없는 사람. 선거가 코앞인데 길거리에서 여직원 폭행한 후보에 대해서 지금 차의원 한 말씀만 좀. 네. 이거는 짚어주시죠.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예. 한 사람 넘어졌는데 그 위에 또 한 사람 또 넘어졌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걱정입니다, 민주당. 예. 그러면 김영주 전 의원님은? 인정하세요? 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여러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예. 정말 잘못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저런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상 국민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맞아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예. 뭐, 노인 변호사님? 네, 저도 사실 정말 좀 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럴 예. 때일수록 조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두 분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다 제명 처분까지 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그냥 저는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아, 이 술에 사람이?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누가 민주당이 아니면 저 사람 개인. 아니야, 이 사람 개인으로 좀 얘기한 건데 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뭐든지 아까 일어나면 다 개인적인 거라네. 아이고. 네, 자꾸 그 개인적 일탈을 민주당과 그 연관짓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